6월 고2 모의고사 문학 영역 보고 있습니다. 43에서 45번 문제가 되겠고요. 현대시 파트가 되겠어요.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 그 다음에 권정우의 저수지.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와나의 공통점, 그리고 나와 당신의 관계, 이렇게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문맥음이 파악입니다. 읽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좋습니다. 45번 기준이 되겠죠? 자, 먼저 보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지도 1, 2번은 가, 그리고 3, 4번은 나죠. 그래서 가를 보고 1, 2번 제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위에 가시든 나시든 자연 현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개화, 꽃이 핍니다. 인고, 버티는 고통, 희생을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포용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가는 꽃이죠.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고요. 나는 저수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네. 자, 그럼 먼저 가 지문을 볼까요? 이성복의 꽃 피는 시절. 자, 시를 볼 때에는 항상 제목부터 봐야 돼요. 이 제목이 시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표현 특징 찾으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거리감이 있죠. 멀리 있어도 거리감이지만 나는 당신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심리적으로는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신은 누가 될까? 자, 제목의 시적 대상이 꽃피는 시절이었고, 우리가 박스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관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잡혔죠? 이 당신의 정체가 꽃이 내 꽃.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의인법이 깔려 있네요.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그러면 부정적 상황.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뭡니까? 꽃이 피는 거죠. 꽃 피는 것. 자, 그럼 봅시다. 44의 1번입니다. 기억에는 나가 당신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네. 누군가의 웃음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2연.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은 옵니다. 당신은 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시에서 반복할 때는 운율 형성이 되고 의미 강조가 되죠.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자,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 활류,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 당신은 우리가 꽃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제가 봄이 되고 뭔가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흙이 약간 볼록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다음.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오호. 내 안.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자, 내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있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당신이 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짐작이 되죠. 나는 누구일까? 혹시
흙이 아닐까? 혹시 뭐 씨앗이 아닐까? 혹시 뭐 이렇게 그 꽃이 피는 과정을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자, 442번. 니은에는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나요? 여기 안타까움은 정서 반응인데, 정서 표현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안타까움은 있지 않다. 자, 2번 꼽아 놓겠습니다. 다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 어디 보자.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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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의미는 안 나와 있어요. 다음.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역시 열거했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이 배탄할 테지만. 그러면 나는 누굴까?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흙이 아니라 꽃을 싹을 틔우기 전에 어떤 줄기, 그렇죠? 뭐 잎사귀라고 해야 되나? 잎줄기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거 같아요. 그렇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겠죠.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디귿. 나가 당신 때문에 느껴야 하는 다양한 심정이 드러나 있고요. 맞고.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을 잎잎이 배탄할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난 일 꿈 같습니다. 뭐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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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가군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어미를 계속 활용하면서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뚫고 나오는 겁니다. 뭔가 좀 꽃이나 또는 새로운 순이 뚫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번. 리을에는 당신을 보낼 일에 대한 나의 막연함이 드러나 있고요. 다시 질문.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망만 미음에는 나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다.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 피는 시절입니다. 말 그대로 봄이에요. 그러면 줄기에서 뭔가 막 나오려고 하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 무엇인가 막 나오려고 하는 상황을 나라고 표현하고 나오는 것을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45번. 1. 가에서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했다? 이게 희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희생을 표현한 것은 어디 있어요? 뭐 굳은 살가죽,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불탄 살가죽 뚫는 것, 이런 것들. 뭐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 이게 되겠죠. 이게 희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 이거는 자연 섭리죠, 그냥. 즉 계절의 순환입니다. 계절의 순환. 따라서 계절의 순환은 희생이 아닙니다요. 자, 2번. 가에서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길 일은 꽃을 피우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고통을 나타낸 것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그 줄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또 봐야 되겠죠. 나 지문 저수지, 시적 대상 저수지고,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자, 이때 자기는 누구가 됩니까? 우리가 박스를 봤죠? 저수지입니다.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보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멩이가 좀 삐죽삐죽한 돌멩이들이 있겠다. 그쵸? 이거를 저수지에 던져요. 파문이 뭡니까? 물결이죠, 물결.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문은 둥글게 퍼져나가지, 모나게 퍼져나가지 않죠? 검은 돌멩이 던졌다고 해서 그 파문이 검은색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대꾸입니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자, 겹쳐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비치는 거죠. 저수지의 주변 풍경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또 이해가 되죠. 1년에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적게 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수지의 풍경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적 화자는 저수지를 관찰하고 있으면서 저수지의 주변 풍경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구를 다 읽기도 하는 건지. 자, 이거 의나 들어갔네. 바람이 읽어요. 자, 이런 파문들, 수면 위의 잔잔한 흐름, 이것을 바람이 읽기는 하는 건지.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수지에 비친 풍경을 통해서 어떤 저수지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나에서 모난 돌멩이나 검은 돌멩이를 모난 파문이나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는 저수지의 모습을 표현했다. 자, 맞는 표현인데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끌고 오는 겁니다. 기준점을 끌고 와서 선지를 제껴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 넘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수지의 넓은 포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고, 5번. 가에서는 내 안에서 꽃을 배탄하는 과정을, 나에서는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해 얻은 삶의 깨달음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였습니까? 1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것은 계절의 순환이에요. 희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어디 갔나? 문제가 44번 했고 이제 43번만 남았죠. 공통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유를 남긴다.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가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네. 당신. 나시는 어때요? 나시는 높다. 명사 아니죠? 네. 그래서 명사로 시상 마무리한 것은 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통점이 아니고.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려면 누구누구야, 너는 어떻다, 저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번. 반어법 없습니다. 4번. 하강적 이미지 없습니다. 하강적 이미지는 뭡니까? 떨어지는 이미지인데 하강적 이미지를 굳이 찾자면 나에서 있나? 딱히 보이지는 않죠. 딱히는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아까 이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상되는 이미지는 있어요. 돌을 던져서 돌이 저수지에 떨어져서 파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강적 이미지는. 어디 갔어? 네. 자, 5번. 유사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가에서 유사 통사 구조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계속 나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내 목은 갈라지고, 뭐 실뿌줄 터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또 이 부분.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유사 통사 구조 반복입니다. 유사 통사 구조라는 것은요, 유사, 비슷,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자, 나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대구법이 있었죠.
유사통사구조 반복의 정점이 대구법입니다. 자, 따라서 5번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만의 분석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가 됩니다. 자, 43번, 45번 문제, 그리고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과 권정우의 저수지 지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